안녕하세요. 오디오 웹진 플레인지의 오디오 칼럼니스트 주기표입니다. 만약에 오디오 브랜드 중에서 현존하는 가장 최고의 오디오 브랜드가 뭐냐라고 했을 때 거론이 되면서 가장 논쟁이 될 만한 브랜드가 뭐가 있겠습니까? 정해진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분명히 골드문트라는 브랜드가 가장 먼저 거론이 되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동일한 질문을 자동차에 대입을 해서 동일하게 한다라면은 아마 뭐 벤츠 같은 브랜드를 먼저 떠올리시는 분도 있을 수가 있고요. 혹은 전 세계 자동차 판매 매출 규모로 따져서 다른 브랜드를 떠올리시는 분도 있을 수가 있고요. 생각하는 기준마다 다 정답은 다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골드문트라는 브랜드를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대중적인 느낌과는 거리가 상당히 동떨어져 있죠. 워낙 초고가의 제품이고 그러다 보니까 접해볼 수 있는 기회 자체도 많지가 않고 제대로 사용을 해보신 분들도 그 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기준 내에서 비교한다는 것 자체도 쉽지가 않아요. 모든 세대마다 모든 시기마다 다른 타사에서 새로운 플래그십 제품을 내놓아서 골드문트를 따라잡으려고 하면은 골드문트는 새로운 제품들을 내놓으면서 한 시대마다의 최고가 최고의 제품에 대한 그 정점의 타이틀을 항상 골드문트 스스로 갱신해 오지 않았나. 그것만큼은 팩트임은 분명합니다.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제품은 제가 골드문트라는 브랜드를 알아온 이후로 정말 유례가 없을 만큼 개인적으로 관심이 가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구매를 했고요. 저는 제 공간에서 제가 원하는 만큼 테스트를 해보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자신있게 이야기를 하질 않습니다. 골드문트가 이제 초대 창립주이신 미셸 레바숑 회장님께서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새로운 디자이너, 제품 디자이너도 새로 채용을 해서 제품 디자인이나 품질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1억이 넘는 제품을 한 공간에서 동시에 100대를 놓고 한 번에 조립을 하는 그런 장면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00대라는 숫자 자체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별거 아닌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오디오 시장에서 1억 원이 넘는 제품을 2억, 3억 이런 제품들을요 100대를 한 번에 이렇게 쫙 깔아놓고 한 번에 제작을 하고 조립을 한다는 것은요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제품 가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것 때문만으로도 좀 그 부정적으로 보고 좀 비호감의 대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없지는 않죠. 제가 며칠 전에 인터넷에서 자동차를 8,900만 원을 할인해 준다는 글을 봤어요. 그 자동차의 정가가 얼마였냐면요 1억 8,900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 가격이라는 것은 제작사에서 생각하는 자기네들의 프라이드예요. 프라이드. 그러니까 비싼 제품일수록 그 제작사의 프라이드가 높은 거예요. EV9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그 가격 대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뭐 할인을 많이 받으신 분 같은 경우는 한 2,500만 원 정도까지 할인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정가에 사신 분들은 굉장히 이제 배신감이 느껴지고 그런 일들이 자동차 업계에도 많아요. 비싼 럭셔리 제품, 비싼 사치품, 비싼 취미제 제품일수록 정가는 그냥 상징성이고요. 그리고 실제 판매되는 가격은 따로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도 된다, 그게 맞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오랜 유통시장의 관례상 실판매 가격이 달라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거를 좀 알고 지내시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상 아이폰 하나를 사더라도 갤럭시 최신폰을 사더라도 텔레비전을 사더라도 가격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워낙 하이엔드 제품들의 경우에는 가격 차이가 많이 나면은 100만 원, 많이 나면 한 200만 원까지도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나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뭐 한 100만 원 이상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나고 그러면은 좀 배신감이 들 수는 있겠죠. 오디오 회사들 중에서 제가 이제 하이엔드 오디오를 접해 온 지는 한 25년 정도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 꿈같이 생각하던 하이엔드 브랜드들 중에 아직까지도 인기와 권위를 유지하고 있는 브랜드가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초대 창업자가 은퇴를 했거나 초대 창업자가 회사를 나와가지고 다른 회사를 차렸거나 거의 대부분 그런 경우입니다. 골드문트 초대 창업자인 미셸 레바숑 회장님이 너무 나이가 드셔서 그분 나이가 곧 있으면은 90세 가까이 되실 것 같아요. 예,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해 보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현역에서는 당연히 은퇴하실 나이가 한참 지나셨죠. 그런데 별도의 경영 CEO가 따로 있고 디자이너도 따로 구하고 핵심 인력도 새로 이렇게 구축이 되고 그리고 과거보다 오히려 고가 제품을 생산하는 능력
한 번에 동시에 이렇게 제작하는 능력, 이런 능력도 더 업그레이드가 되었고, 얼마 전에 소개를 했던 여기 있네요. 저 텔로스 690. 690만 보더라도 과거 제품들보다 확실히 더 좋아졌어요. 신제품을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내놓은 이 수준 자체가 어마어마하다라는 표현을 써도 될 정도로 지금 신제품이 얼마만큼 발표가 되었냐면요, 제일 고가의 스피커 제품이 가이아라는 스피커가 새로 나왔습니다. 그 스피커의 무게가 370kg 정도 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하면서도 무거운 스피커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스피커를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이 테트스라는 스피커와 함께 이 스피커보다 더 비싼 스피커와 이 스피커보다 더 저렴한 스피커까지 포함을 해서 동시에 스피커를 한 7, 8개를 새로 발표를 했어요. 스피커뿐만이 아니에요. 앰프 쪽도 보면은 여기 대표적으로 텔로스 690이라는 인티앰프까지 포함을 해서 프리앰프도 2가지, 파워앰프도 한 5가지 뭐 이런 정도 새로 발표를 했어요.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플레이어까지도 새로 발표를 했어요. 이런 정도가 되면은 전부 다 가격대가 어마어마한 제품을 한 번에 한 20여 가지를 새로 출시를 한 겁니다. 이 앰프들에 DAC 디지털부가 들어가죠. 최첨단 디지털 플레이어 제품 새로 개발을 했죠. 이놀 스피커들도 따로 있는데 이 20여 가지에 포함이 안 된 겁니다. 그건 또 이놀 스피커나 실링 스피커 같은 거는 별도예요. 새로 출시한 제품 중에서는 무선 스피커도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각종 디지털 기술, 플레이 기술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제품들을 20가지가 넘는 제품을 1년 만에 발표를 한 거예요. 전 세계에 그런 것이 가능한 오디오 제작사가 과연 있을까요? 그것만 팩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자, 서론이 길었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스피커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문트는 요즘 들어서는 액티브 스피커를 훨씬 더 많이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흔치 않게 패시브 스피커를 만들어줬어요. 과거에는 패시브 스피커가 꽤 있었습니다만은 그다지 경험을 해보지도 못했고, 경험을 해봤다고 하더라도 확실한 것은 이번 제품이 훨씬 더 좋습니다. 가장 큰 특징 2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 풀 알루미늄 바디로 만들어졌다. 굉장히 강력한 특징이죠. 두 번째 특징, 현존 최고가이면서도 가장 희귀한 드라이버 유닛이라고 하는 오디오 테크놀로지사의 드라이버 유닛을 사용을 했습니다. 일단 디자인이나 만듦새, 정말 럭셔리 제품들은요, 디자인이 그렇게 요란스럽지 않습니다. 일단은 유행을 타는 디자인이면 안 돼요. 흔한 표현을 하자면은 이거를 아들에게도 물려주고 손주에게도 물려줘도 질리는 디자인이 아닌 것이 오히려 명품인 겁니다. 언뜻 보자면은 단순한 디자인인 것 같지만은 그 디자인이 럭셔리 아이템을 소비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최고의 디자인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제가 항상 강조를 하죠. 시각적인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다? 만듦새와 마감 품질이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만듦새하고 마감 품질은 거의 알루미늄으로 조각품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을 이야기를 하자면요, 중고음을 재생하는 상단부와 저음을 재생하는 하단부가 완벽하게 분리가 되어 있죠. 물론 이제 중앙에 봉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은 요게 이제 가운데 있는 거는 스파이크입니다. 최대한 분리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거죠. 스파이크는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동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제 위에하고 아래가 그냥 지지만 하고 있는 것이지 이제 떠 있는 것이죠. 근데 뒤에 이제 기둥이 있긴 있어요. 아래쪽 바디 같은 경우에도 널찍하면서 마루목골 형태로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죠. 측면을 보면은 마치 물결 모양처럼 이렇게 굉장히 예술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작하기가 좀 어렵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골드문트 말고도 알루미늄 바디, 풀 알루미늄 바디 스피커를 제작하는 회사가 몇몇 군데가 있죠. 그 제작사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상단부와 하단부를 이렇게 분리를 해서 정교하게 만들어 놓은 알루미늄 바디의 스피커가 있는가,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회사의 제품들 중에서 이렇게 분리가 안 돼 있는 제품들의 경우에도 안쪽에서는 서로 간에 소리의 에너지가 섞이지 않게끔, 방해가 일어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별도의 챔버로 이렇게 분리 독립을 시켜놨다. 굉장히 고급 기술인 양 굉장히 노력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쪽에서 챔버를 만드는 것보다 이렇게 물리적으로 아예 분리를 해놓아버리는 게 훨씬 더 확실한 방법인 거죠. 케이스를 2개로 분리를 해놓은 것이 훨씬 더 제작이 까다롭고 비용도 더 많이 들겠죠. 그리고 초하이엔드 스피커 제작사들이 제품의 가격을 높이면서 경쟁하는 타사에 비해서 좀 더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마케팅 방식이 이 트위터의 재질이나 드라이버 유닛, 미드우퍼 재질을 눈에 띄는 재질, 훨씬 더 강한 재질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다이아몬드를 사용한다거나 베릴리움을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뭐 AM3 리본트를 사용한다거나 세라믹 재질을 사용한다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이 부품들이 오디오 테크놀로지사를 대표하는 미드 우퍼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디오 테크놀로지사는 어떤 회사인가? 그 유명한 다이노디오의 공동 창립주이기도 하고 전 세계 최대의 드라이버 유닛 제조사는 스캔스픽의 창립주이기도 합니다. 그런 회사들을 공동 창립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이거는 대량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는 상용 제품이 아니라 내 개인적으로 스피커를 자작을 하기 위해서 내 취향과 내 기준에 맞는 부품을 새로 만들겠다 해서 만든 유닛이 오디오 테크놀로지사의 제품들이에요. 부품들이에요. 전 세계 자작인들이나 전 세계의 스피커 제작사의 관계자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면서 이렇게 이제 주문이 들어가다 보니까 오디오 테크놀로지사라고 다시 회사가 또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전 세계에서 유명하다라는 스피커 부품, 이 드라이버 유닛들 중에서 유명하다던 부품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희귀하면서도 그 중에서도 가장 주문을 했을 때의 가격이 비싼 예를 들어서 드라이버 유닛을 전문적으로 대량 생산하는 회사의 제품이라면은 가격 조정이 훨씬 더 용이하겠죠. 그런데 오디오 테크놀로지사는 절대로 대량 생산을 하지를 않아요. 대량 생산용이 아니에요. 제작을 해놓고도 이런 선별 작업을 통한 가격 뭐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까다로운 브랜드의 제품이고, 그러다 보니까 스피커 제작사에서 가장 사용하기를 꺼려하면서도 사용된 사례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드라이브 유닛이 바로 오디오 테크놀로지사의 유닛입니다. 이 가격을 제가 완전히 공개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보고 뭐라고 하지는 마시고요. 이 가격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특정한 기준에 따라서 조금씩은 변동을 하기 때문에 대략적인 실판매 가격을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대표적으로 이 비슷한 사이즈 혹은 비슷한 물량 투입과 비슷한 만듦새로 만들어져 있는 타사의 알루미늄 바디의 스피커들과 비교를 한다면 그 가격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저렴할 수도 있다. 당연히 나무로 만들어진 스피커보다는 더 가격이 훨씬 더 비싼 게 맞는데, 나무로 만들어진 스피커 중에서도 초하이엔드급 스피커들이 있어요. 가격대가 5천만 원이 넘어가면서 한 1억씩 하는 스피커들이 있어요. 그 스피커들과 비교를 해도 오히려 가격이 합리적으로 느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리뷰를 하면서 소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스피커는 어떤 분들에게 어울리는가? 어떤 분들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인가? 제일 유명하다는 브랜드들이 몇 가지가 있죠. 그 대중적으로 가장 유명하다는 브랜드들의 대표 제품을 사용해보고 나서도 또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소위 말하자면은 그럴 때 이용하는 브랜드를 보고 초하이엔드 브랜드 혹은 울트라 하이엔드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인 대중 하이엔드 브랜드 제품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는 대표 모델들의 가격이 5천만 원 미만이에요. 더 좋은 품질, 더 고성능의 제품을 사용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가격대가 5천만 원이 넘어가게 되죠. 자,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이 제품의 크기가 그다지 가격에 비해서 크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하이엔드 오디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항상 일관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의 댁에서 저음이 얼마만큼 필요하냐 이거예요. 고급 하이엔드 오디오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스피커의 사이즈가 커지게 되고 앰프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에너지감도 훨씬 더 좋아지기 마련인데, 여러분 댁에서 감당할 수 있는 그 소리의 에너지와 중저음의 양감이 어느 정도일 것이냐. 중저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오히려 음질이 혼탁해지고 답답해지고 벙벙거리게 되고 통제가 안 되는 음질이 된다 이거예요. 자, 우리가 일반 대중 하이엔드 제품을 사용을 하다가 좀 더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을 때는 여기에서 양적인 업그레이드를 해야 됩니까? 질적인 업그레이드를 해야 됩니까? 질적인 업그레이드를 해야죠.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유명 하이엔드 스피커들의 대표 모델들, 여기서 말하는 대표 모델이라고 하는 게 무조건 해당 브랜드의 가장 대표로 제일 비싼 모델이 대표 모델은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인정을 받고 있으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가격 대비 합리적이면서 좋은 모델이라고 하는 게 대표 모델인 거죠. 그러면은 유명 브랜드에서 그런 모델들의 이런 사이즈나 유닛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우퍼 유닛이 8인치 더블인 경우가 많다 이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대표적인 모델을 사용을 하시다가 내가 좀 더 고성능의 제품을 사용하고 싶거나 좀 더 고가의 제품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어서 판매점에 상의를 했을 때 그 판매점에서는 어떤 제품을 추천을 합니까? 동일한 회사의 10인치 모델을 추천을 하죠. 다 그렇다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만은, 그렇게 스피커를 교체를 했을 때 일단은 부피가 커지고
5포인트의 사이즈가 커지죠. 그런데 애석한 부분은 트위터하고 미드레인지는 동일한데 저음부만 달라지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의 공간이 기존의 8인치 더블을 사용을 했을 때 저음이 부족했다. 그렇다면 10인치 모델로 업그레이드를 하는 게 의미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겠죠. 오늘만큼은 그런 방식에 대해서 다소 폄훼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자면요, 질적인 음질은 한 20-30% 향상이 되고 양적인 음질에 있어서 60-70% 정도가 향상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현대자동차를 타다가 현대자동차에서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으면 현대자동차 2000cc를 타다가 현대자동차 3000cc로 업그레이드를 하는 것보다는 BMW나 벤츠로 업그레이드를 하는 게 업그레이드 효과가 훨씬 더 좋겠죠. 스피커의 경우에는 양적인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우포유닛만 커지는, 통만 커지는 업그레이드를 하시기 보다는 인클로저의 구조나 재질이 완전히 달라짐으로 해서 소리를 발생시키고 소리를 관리하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방식의 스피커로 바꾸시는 게 훨씬 더 업그레이드 효과가 크다. 소리가 달라지는 효과가 훨씬 더 크다 이거예요. 아직까지 풀 알루미늄 방식의 스피커를 안 써보셨다면요, 나무 바디에서 내는 소리와 알루미늄 바디에서 내는 소리의 스타일은요, 소리를 내고 소리를 관리하는 방식의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고요. 알루미늄 바디의 스피커를 아직 안 사용해 보신 분이라면은 마니아분들 중에서는 무조건 알루미늄 바디의 스피커는 한 번쯤은 무조건 써보셔야 된다 라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사운드의 스피드, 사운드의 절도, 사운드의 해상력, 사운드의 명징함, 사운드의 정교함, 채널 분리도, 정확성, 이런 것들이 무조건 나무로 만들어진 스피커보다 월등히 좋아요. 나무하고 알루미늄의 진동 주기가 다르고 일단 또 강도가 다르죠. 1kHz의 음역을 재생하려면 진동을 몇 번을 해야 됩니까? 1초에 1000번을 해야 되죠. 엄청나게 강력한 저음도 재생을 해야 되고 엄청나게 빠르게 진동을 해야 되는 초고음도 동시에 재생을 해야 돼요. 그런데 나무 바디로는 그거를 정확하게 진동 주기를 맞추는 게 극히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부피가 커지면 커질수록. 왜 경계를 해야 되고 통제가 어려워지는가? 우포유닛이 커지면은 일단 우포유닛에서 발생되는 저음이 있고 그 발생된 저음이 뒤로 밀리면서 뒤로도 에너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통이 또 울리잖아요. 일단 우포유닛이 한 10인치 이상이 되게 되면 통 자체도 커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커지면 커질수록 통제하기가 어려워지고 추가적인 공진이 발생을 하고 내부 정제파가 발생이 되게 되고 그거를 잡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그런데 알루미늄 바디의 스피커를 리뷰를 하거나 사용을 하면서 느껴보는 점이 뭐냐면요, 나무 바디로 동일하게 사용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100분율로 설명을 한다면은 120%까지 이렇게 끌어올렸다. 그러면 그 20%를 오버를 한 느낌이 엄청난 단점으로 느껴지게 돼요. 야, 이게 나무 바디가 못 버티는구나. 그러면서 울림이 너무 지저분해지고 울림이 너무 울렁울렁거리게 되는구나. 그러면서 중고음부의 마스킹이나 번짐이 발생을 하는 거구나. 타이밍이 느려지게 되는 거구나. 불필요한 저음이 더 나오게 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공진이 발생되는 거구나. 그런데 알루미늄 바디로 만들어진 스피커들 같은 경우에는 앰프를 좀 저음이 무겁게 나오는 앰프를 매칭을 하거나 높은 볼륨으로 강력한 스케일과 강력한 다이나믹으로 재생을 했을 때 그런 단점이 거의 없어요. 불필요한 진동과 울림이 추가적으로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완벽하게 정확한 소리만 재생을 하는 거예요. 원바디로 재생을 해놨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공진과 울림에 따른 마스킹이나 소리의 변짐 형상도 극히 적게 발생을 하지만은 심지어는 지금 이 테티스라는 스피커의 경우에는 중고음부와 높은 음역대부와 저음부를 이렇게 거의 완벽하게 이렇게 분리를 시켜놓고 중간에다가 스파이크까지 이렇게 탑재를 해놨기 때문에 더더욱이 더 대역 간의 번짐 현상이나 마스킹 현상이 발생을 하지를 않습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스피커 제작사의 대표님까지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알루미늄 바디 스피커가 좋다고 하는데 알루미늄 바디로 스피커를 제작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라고 질문했을 때 답변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비싸서 못 만든다. 그게 첫 번째 이유였고요. 두 번째, 우리는 나무 바디로 더 좋은 품질의 스피커를 제작할 수 있게끔 특화가 되어 있다. 그동안 그런 설비라든지 노하우가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단숨에 바꿀 수가 없다. 그 이유뿐이지 알루미늄 바디로 만들었을 때의 단점은 없다. 알루미늄 바디로 만들었을 때 나무 인클로저로 인한 단점은 거의 대부분 해결이 된다. 그러면 사이즈는 어떠한가? 그러면 과연 이거보다 더 안 커져도 괜찮냐? 큰 스피커가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가정 환경 자체가 서양의 환경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각광받는 스피커 제품이 우리나라에서 다루기가 너무 어려워지고 가격이 비싸지는 그런 경우들이 꽤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피커, 테티스 스피커, 트위터는 다 동일한 1인치 트위터입니다만 이 미드레인지 유닛은 7인치입니다. 7인치, 우퍼 유닛은 9인치입니다. 9인치라고 한다면 사실상 대구경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색하죠. 그렇지만 어찌됐든 8인치보다는 더 커요. 10인치보다는 작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저음이 양감이 저는 부족하다고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미국 쪽에서 사용하는 스피커 방식이나 혹은 금속 진동판을 사용하는 하이엔드급 스피커 제작사에서 사용하는 미드 우퍼 유닛들에 비해서는 양감이나 배음이 좀 더 풍부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다른 회사에서도 오디오 테크놀로지사의 스카닝 미드 우퍼 유닛이 탑재된 스피커들을 사용을 해보면은 오디오 테크놀로지사의 우퍼 유닛은 확실히 대역폭이 넓은 것 같아요. 굉장히 스케일감도 좋고 양감도 좋고 상당히 쫀득쫀득하면서도 에너지감이 좋다. 동일 사이즈라고 하더라도 가장 고성능의 미드 우퍼 유닛을 탑재하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팩트예요, 팩트. 그리고 제가 알루미늄 인클로저의 장점 중에 설명한 게 있죠. 볼륨을 올려도 소리가 산만해지질 않아요. 그동안 내가 나무 인클로저 스피커를 사용할 때는 12시 방향에서 음악을 듣는 게 적합했어요, 볼륨 양이. 근데 알루미늄 인클로저는 아무래도 울림이 적죠. 당연히 나무 인클로저에 비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마치 구동이 더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어요. 정말 힘 좋고 좋은 앰프를 매칭을 했을 때 12시 방향이 아니라 1시 혹은 2시 방향까지 볼륨을 올려도 소리가 시끄럽다거나 산만하게 느껴지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중고음부에서 나오는 사운드는 더 이탈력도 좋으면서 더 펼쳐짐도 좋고 더 생생한 사운드가 나올 수 있게 되는 거고, 우퍼 유닛에서 나오는 사운드는 불필요한 진동이 억제가 잘 되어 있으면서도 훨씬 더 사이즈에 비해서는 더 풍부하면서도 에너지감 있는 저음을 재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덜 산만스럽고 덜 시끄러운 거예요. 9인치 우퍼 유닛에서 재생될 수 있는 최고의 저음이 재생된다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공간까지 커버가 가능할까요? 앰프를 어떻게 매칭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제가 이 제품을 테스트를 하고 있는 이 공간이 대략 한 16평? 그런 정도 되는 공간이거든요. 그런데 이 뒤쪽이 전부 다 흡음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저음이 더 줄어들어요. 근데 제가 이 공간에서 골드문트 앰프나 다른 힘 좋은 앰프를 매칭해서 사용했을 때 저음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정말 저음이 많은 것을 무조건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요, 55평, 58평 아파트 거실까지도 나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타사 알루미늄 바디 스피커의 경우에는요, 7인치 우퍼가 탑재된 스피커를 50평대 아파트에서도 다들 잘 사용하세요. 9인치면은요, 우리나라 가정에서는 절대로 작은 사이즈가 아닙니다. 중고음의 느낌이 얼마만큼 좋게 들리느냐, 가슴으로 스며드는 정말 절절하면서도 아름다운 사운드가 되느냐, 정말 영혼이 깃든 사운드가 되느냐, 이거는 중고음을 얼마만큼 정제를 잘했느냐가 관건이에요. 결국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음역대에는 20kHz가 한계치예요. 20kHz까지 얼마만큼 정제를 잘하고 음악적인 이런 소리결을 잘 표현을 해주느냐, 그게 관건인 건데, 제가 느끼기로는 정말 비단결 같은 소리를 내줍니다. 겉모양은 강철 같은 디자인, 알루미늄 바디로 만들어진 디자인이기 때문에 약간 이 소리의 온기감이라든지 섬세함이라든지 다소 거리감이 느껴지는 디자인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은, 실제 음질을 들어봤을 때는 영롱함, 그리고 보드라움, 소리의 밝기나 해상력이 좋은 것은 당연하거니와 이 소리의 촉감이나 결감, 그리고 표현력까지도 너무나 아름답고 실크 같고 영롱함이 느껴지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좋아하는 스타일의 음색이에요. 얼마 전에 저희한테서 한 1년 이상 상담을 이어오면서 제품 업그레이드 하시던 분이 계셨었거든요. 저한테 안 샀습니다, 아직. 근데 이 제품의 음질을 한번 들어보시라 이야기를 드렸는데, 음질을 한번 들어보고 나서는 전체 판가리를 하셔버렸어요. 구매를 해야겠다라고, 앰프는 뭘로 해야 되겠다, 스피커는 뭘로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몇 천만 원 예산을 딱 짜가지고 거의 확정을 했었는데 다 취소가 돼버렸어요. 다 그냥 새로 다시 재판을 하는 걸로, 기준을 완전히 이 제품으로 잡는 걸로. 그냥 들어보시기만 해라, 청음을 해보시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들어보시고 오시더니 저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냥 들어보는 순간 그냥 이걸로 무조건 해야겠다라고 마음이
드시더라. 저도 비슷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음질을 딱 들어봤을 때, 보컬곡 한 곡만 딱 들어봤을 때 흔한 표현으로 이거는 천상의 사운드가 나오는 거예요. 해상력은 어느 정도 정점까지 올라가면 그 이상 더 좋아질 필요가 없어요. 소리 결이 음악적으로 아주 뛰어나게끔 좋아져야 돼요. 근데 그게 다 가능한 음질이에요. 자, 여러분, 초하이엔드급 스피커로의 업그레이드를 고려를 하고 계신다면요, 분명히 풀 알루미늄 바디의 스피커를 꼭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풀 알루미늄 바디의 스피커는 미국 브랜드가 있고 스위스 브랜드가 있는데요, 스위스 브랜드를 대표하는 브랜드가 골드무트죠. 그런데 이 골드무트의 테티스라는 스피커는 분명히 굉장히 매력적이면서도 환상적인 스피커인 것은 분명합니다. 자, 중요한 부분은 가격인데요, 가격 할인 비율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 약간 힌트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제가 생각했을 때 골드무트 테티스가 경쟁 기종들에 비해서 가격이 비싸지가 않고요, 저는 테티스의 품질 정도면은 가격이 비싸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음질을 직접 들어보실 수 있는 청음회도 조만간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